(45년 8월) 일제 항복 이후에 북한 체제가 38도선 이북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련군이 점령이 크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결성합니다. 박헌영이 당수인 조선공산당과는 분리한 분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 산하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북조선 임시인민회로 발전을 하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 수립 이전, 즉 북한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전에 당에 있는 조직으로서 정권 수립을 위한 법 제정과 치안 유지 등 행정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 후 48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를 구성해서 헌법을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북한을 수립을 하죠. 남한 정부 수립한 직후에 북한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정권 수립 이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게 돼 가지고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조선 인민회의는 48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로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헌법도 만들고 국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의 기본 노선은 반제 반봉건입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비에트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나가는 자주적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권의 형태는 인민정권의 형태이고 국가 활동의 기본 방식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이고 정권을 세우는 방법은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 경험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인민정권이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한 것이죠. 반제 반봉건을 기치로 내세운 것입니다. 반제는 그 민족 해방이죠. 일제에 대한 해방, 그리고 미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반봉건은 계급 해방이죠. 지주나 이런 거에 대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계급 해방 노선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노선은 공산주의죠. 파리 코뮌이 공산주의고 즉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레닌과 소비에트는 스탈린은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북한 창건 당시의 재산 소유,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는 일단 국가 소유가 있죠. 그 일본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것들은 국가 소유를 하고, 또 조합 형태의 협동적 소유도 있고, 그리고 사유도 인정을 했습니다. 수공업자나 자본주의적인 상인이나 상공업자나 토지 등은 사유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획경제는 정권 창설 이전부터, 즉 194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국가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합니다.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물론 위원장은 김일성이고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창설하죠. 전쟁을 일으켰으니 국가 전 전략을 동원해서 수행해야겠죠. 북한 전 지역에 전시 동원 대상자를 규정한 동원령을 선포합니다. 전상자 치료를 하기 위한 전선구호대도 만듭니다. 또한 국가 소유를 강화하고 형법은 보다 엄격히, 소송 절차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6.25 전쟁 이후 50년대는 전후복구 시기입니다.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인민회의, 내각, 지방인민회의, 법기관 등 정부 조직 정비가 시급했죠. 나아가 와해된 경제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됐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좋은 조건이 된 것이죠.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추진합니다.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전쟁 시 인민동원 경험을 활용해서 전후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50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이 이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일성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수차례 숙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8월 종파 사건입니다. 8월 종파 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누설되어 주저자들이 체포되거나 도피한 사건을 말합니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소련파는 허가이 박창옥 등이었죠. 그리고 연안파는 김두봉, 무정, 최창익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 결과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가 확립됩니다. 당내 정치과정의 역동성이 탈각되고 경직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에 대드는 사람은 숙청해버리니 바른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천리마운동은 노력동원 및 사상개조 운동입니다. 이는 경제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1958년도에 북한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고 천리막 기세로 혁명과 건설이 빨리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기관의 사업체계와 사업 방법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1960년 2월 청산리의 현지 지도시에 김일성이 한 연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기본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일꾼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즉 사람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지도와 개별적인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기본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군 인민위원회 기구를 개편하고 리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60년대 이후는 사회주의 체제가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1972년 12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국가체계를 구성합니다. 북한 정권 창설 시기에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었다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꾼 것이죠. 여기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회주의 체제가 담긴 것입니다. 사회주의 특성은 코로나가 세 가지를 들었다는 것 기억나나요? 하나는 정치 구도가 일당 족제와 공식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 경제에 의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사회주의의 특성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서 인민에게 생산 및 배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공업을 관리하는 방법이 대한의 사업 체계이고 농업을 관리하는 방법이 청산리 방법과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예요. 그리고 국가계획 체계는 일원화 세부화토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북한 경제 시간에 자세히 다룰 테니까 여기서는 개념만 소개할게요. 대한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에 김일성이 대한전기공장을 현지 지도하여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공업관리 체계인 대한의 사업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내용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틀인데 그것을 공업관리 체계에 적용을 한 것이다. 그것이 대한공장 현지지도시에 만들었다 해서 대한의 사업체계라고 합니다. 대한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두 번째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가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제관리 체계입니다. 종전의 지배인 관리제가
지배인 독단과 관리주의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응한 관리체계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산리 방법은 이미 공부했죠.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 격리에 대한 지도 기능을 떼어냈다는 것이죠. 군인민위원회라 하면은 우리 남한의 경우 군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촌 지도 기능을 떼어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인 것입니다. 즉 농촌 격리에 관한 지도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기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기관이자 농업기업소의 성격을 띱니다. 군내에 있는 협동농장과 농업부문의 국가기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됩니다. 농업기업소라 하면은 농업부문의 국가기업소라 하면은 농기구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농기계 제작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관리소가 있을 수 있죠. 계획의 일원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영활동이 다 정확히 맞물리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도 복종하고 또 국가계획위원회에도 복종하는 이중 종속 체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계획의 이론화 세부화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2년의 새 헌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북한의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주석제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석제가 없어지고 국무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